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은 채 살다 떠나고 나서야 깨닫곤 합니다. 근데 여기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남자 축구 대표팀은 최근 중국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안게임 비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1대3으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지난 8월 경쟁력 있고 아름다운 축구를 보여주겠다며 호기롭게 임명된 호앙한 뚜언 감독은 베트남 축구협회 저엉응이 엠코이 사무총장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대표팀 소속 선수들이 유소년 대표팀을 거치면서 뚜언 감독의 지도를 받았을 만큼 베트남 축구의 대들보 같은 존재였고, 뚜언이 U23을 맡기에 적합한 지도자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총애를 얻었지만 베트남 올림픽 대표팀은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고, 호앙한 뚜언 감독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불과 2개월도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스러운 사퇴를 하게 된 뚜언 감독은 감독으로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코칭 스태프의 역할과는 별개로 현 단계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륙의 강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베트남 축구가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 선수들을 계속 신뢰하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는 했지만 대놓고 베트남 축구 팬들에 대한 원망과 선수들의 부족함을 꼬집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못하는데 감독이 어쩌라는 것이냐? 응원이나 해줄 것이지 사퇴는 가혹한 처사라는 원망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솔직히 뚜언 감독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합니다. 전임 감독이었던 박항서가 무려 15년간이나 말도 안 되는 매직을 보여주며 쌀딩크로 불렸고 베트남 축구를 바꾼 영웅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박 감독은 당시 축구 A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 지휘봉을 동시에 잡으며 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시 국제축구연맹 랭킹 132권에 있던 베트남 축구를 100위권 이내로 진입시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고, 이듬해인 2018년 초 아시아축구연맹 U23 챔피언십부터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각오는 베트남 축구의 순위 상승으로 이어졌고,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이어져 16강 진출이 종전 최고 성적이었던 베트남은 첫 8강을 넘어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16강에서 중동의 난적 바레인을 1대0으로 눌렀고 8강에선 시리아를 1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박항서호의 진격은 4강에서 김학범 감독의 한국에 1대3으로 져 멈췄고, 아랍에미리트와 결정전에선 승부차기 끝에 패해 최종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쓰비시컵 우승을 차지하며 매직의 돌풍을 이어갔고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도 각조 2위 중 상위 5개 팀 안에 들어 최종 예선에 성공했는데, 베트남 축구가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오른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박 감독은 취임 당시 약속했던 피파 랭킹 100위권 진입해 지난해 12월 순위는 96위에 성공했고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강국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박항서가 나간 후로 베트남 축구의 하락세는 뚜렷한 것으로 보아 곧 100위권 밖에 자리하며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항서가 떠난 후로 베트남 국민들의 불만은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베트남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의 동남아시안 게임의 3연패가 결국 좌절됐는데, 경기 초반부터 졸전을 벌였던 베트남 축구의 추락을 보면서 현지 축구 팬들의 박항서 감독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동남아판 월드컵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에 2대3으로 패배했고, 박항서가 이끌며 기록했던 2019년과 2021 대회 우승에 이어 남아시안 게임 축구 3연패를 노렸지만 베트남 국민들의 기대는 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대회 개막 전부터 이미 박항서가 없는 베트남의 패배를 예측했고, 박 감독을 이어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필립 트루시에 감독 역시 선수들이 발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선수들이 실제 경기 경험이 부족하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축구 팬들은 이번 대표팀의 전력이 이전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은 알지만 대표팀의 경기력이 형편없어졌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베트남 축구 팬들은 많은 악플러들이 박 감독을 비판했지만 그는 진정으로 베트남 축구를 사랑했다. 경기를 보면 박 감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에 대해 충분히 존경받아야 한다. 박항서 감독 이후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팬들은 박 감독이 승리만 생각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가 강해야 공격도 된다는 걸 몰랐던 것이다. 박 감독 밑에서였더라면 절대 저런 식으로 골을 먹진 않을 것이다. 트루시에는 자꾸 실수하는 선수를 내보낸다. 박 감독이 선수들의 기본 기술을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박항서 감독은 정말 공격은 못하지만 수비는 잘했다. 박 감독 시절에는 태국 팀만이 우리 수비를 날려버렸다. 트루시에는 확실히 박 감독처럼 선수들 심리를 다루는 데는 부족하다. 박 감독을 비난했던 팬들은 지금 경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는 진짜 수비가 강했다.
한국인 코치들을 시급히 초청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지도력이 최고 수준이었다. 박항서를 폄하하면서 그가 베트남 대표팀에 가장 큰 업적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의 재능과 미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번 경기를 보면 새 감독을 그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박항서 감독은 부족한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줄 아는 훌륭한 요리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베트남에 적합하다. 나는 이번 경기를 보고 그가 너무 그리워졌다는 내용의 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항서 감독의 연봉에 예민했던 베트남 국민답게 금전적으로도 불만이 많은데요. 트루시에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일본 국가대표팀을 이끌던 감독이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에 따르면 트루시에 감독은 전임자 박항서에 비해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축구협회의 주머니 사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 협회는 최근 스폰서를 찾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트루시에 감독에게 비교적 넉넉한 연봉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 언론 등 보도에 따르면 재계약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월 세후 5만 달러, 6,135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박 감독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박 감독이 재임하던 당시 코로나로 힘드니 자진해서 연봉을 깎으라던 베트남 국민들. 이제 와서 2배가 넘는 감독이 성적까지 못 내고 있으니 이제 와서 박항서 감독의 연봉이 저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박 감독의 연봉이 싼 게 아니라 후임 감독의 연봉이 비싸다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살펴보자면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위해 한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박 감독이 만든 업적을 능가하는 감독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봉을 요구하지 마라. 트루시에 감독이 U19 팀을 이끌 때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 높은 급여를 준 게 낭비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 박 감독이 아시아인이라서 과소평가 받은 것이 아니냐? 앞으로 우리 축구가 위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박항서보다 못하니 돈도 더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 정도의 성적을 내면서 그 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을 감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베트남 축구 팬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박항서의 이름을 울부짖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국민들의 한국 축구에 대한 경외심은 엄청난데요. 이번에 한국 축구대표팀이 10월 1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베트남과 평가전을 펼치는 것을 두고 드디어 월클 손흥민과 붙어본다며 언론도 초흥분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얻을 것이 없는 평가전입니다. 강팀들과의 대회를 앞두고 약체인 베트남과 붙어서는 훈련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유일의 국가대표 재택 근무 클린스만 감독은 프랑스, 아르헨티나 같은 강팀과 붙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아시아에서 일정을 잡기 어려웠다. 아시안컵에서 만날 수 있는 팀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베트남과 미리 해보는 것이 한국의 전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의 여론은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을 상대하기 위해 부상을 달고 뛰는 손흥민까지 불러서 경기를 뛰게 하겠다니 무슨 정신머리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여론은 다릅니다. 베트남에서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한국과 A매치가 성사된 것에 대해 정말 반기는 분위기로 특히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손흥민과 직접 대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베트남 익스프레스는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베트남과 평가전에 차출됐다. 31세의 토트넘 주장인 명실상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의 선수다. 그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6골을 넣으며 득점 2위다. 손흥민보다 골을 많이 넣은 선수는 8골의 엘링 홀란뿐이다. 손흥민은 리버풀전에서 유럽 무대 200호골을 넣었다. 한국에는 미넨의 수비수 김민재, PSG의 미드필더 이강인, 울버햄튼 윙어 황희찬도 있다.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의 지도 아래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한국은 베트남과 6번 싸웠고 5승 1패를 기록 중이라고 전력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있을 때는 무슨 돈을 저리 많이 받냐? 코로나인데 눈치껏 알아서 삭감해라. 베트남 선수들이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다. 박 감독은 수비나 하며 답답한 축구를 한다고 평가하며 그의 실력을 폄하하던 베트남 국민들. 박항서가 떠난 뒤에야 눈물을 흘려보지만 남는 건 후회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